자, 보고 계신 차트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요. 현재 12월 22일 월요일 밤 11시 47분입니다. 비트코인 1시간 봉 바이낸스 차트고요. 실시간 가격이 현재 89,800. 좀 전까지 올랐었죠? 네. 깨작깨작 오늘 하루 종일 올랐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95,000까지 올랐다가 조금 밀렸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9만 언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되니까 역시 변동이 나왔어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고점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의 이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여기까지 내렸고, 이 캔들에서 나갔죠. 오늘 아침이었어요, 그쵸? 오늘 아침에 나갔고요. 그 이후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린 이런 차트 이론적인 기준들 이런 것만 잘 봐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단타 타점에 그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것 들었다가 뭐 무조건 쭉 갈지 안 갈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단타라도 먹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턱 한번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숏에 대한 부분은 또 뭐였어요? 반대로 저점은 올라가고 있다 그랬죠? 네.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떨어지는 상황은 이것이 깨지면서부터 이제 떨어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숏을 칠 명분이 없었던 거고 하락을 확신할 명분이 없었던 거고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고점이 내려가는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상방이 나온 거죠. 그냥 간단한 확인 매매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버시면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상방으로 살짝 나간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큰 차트죠. 그래서 이거는 단타 각밖에 안 되니까요. 이 큰 그림에서 결국은 상방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크게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 뭐 요만큼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이렇게 흥분하는 그림에서. 그래서 더 큰 그림에서 좀 좋은 가능성은 없는지를 월요일 이 시점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주봉 마감. 오늘 아침 9시에 주봉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마감한 캔들이 요거고요. 새롭게 이제 일주일 동안 움직일 캔들이 요거죠. 그래서 주봉 마감은 뭐 예상대로 무난하게 5주 동안에 한 주 빼고 4주 역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 86,082 지지 받고 마감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죠. 5주째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쪽 박스는 이제 93,738이었는데 뭐 반도 못 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고, 그걸 뭐 역시 못 넘었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가운데를 넘어가서 올라가서 93,4천을 돌파해줘야 되는 게 이제 미션인데, 일단 이 가운데 자리부터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 이번 주에 이 부분이 일단은 중요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6주 연속 횡보 틀 안에서 놀고 있고, 이번 주도 움직임이 시원찮다면은 산타랠리 기간 다 날리고 이제 1월이 될 때까지도 움직임은 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산타랠리 기간이 기간이니만큼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무조건 상승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럴 가능성과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일 확률이 좀 평소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보긴 해야 되는데 별일 없이 1월달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체크 잘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별일 없어요. 그래서 역시 주봉단에서의 주요 포인트는 역시 93,738 돌파,
그리고 이 메인 하락주선 돌파가 되겠고요. 아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바닥에서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이제 반 왔죠. 알고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봉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은 더 디테일한 부분 나오고 있고, 바로 일봉단에서는 그 중간 라인 늘 넘느냐 마느냐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일봉 라인에서는 오늘 아침에 마감한 캔들이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내일 아침에 마감할 거가 이거고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박스 건에서 중간도 못 넘고 있고 그 중간 라인에 싸우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어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중간 라인이 종가 얼마였어요? 89,236. 89,236인데 오늘 아침 9시 마감에서는 터치도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터치도 못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 9시 이후에 이 위로 지금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마감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9시간 남았죠. 그래서 좋은 마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마감하면 돼요. 지금 89,236보다 위에 있으니까 다시 이 밑으로 쏙 내려가지 말고 지금대로 89,236 위에서 내일 아침 9시까지 가격 유지를 잘 해주는 게 좋은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닌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으로 14일날 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돌파 실패, 실패, 그죠? 그리고 여기는 움직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죠. 요번에 또 실패할지 아니면은 요번에는 올라갈지. 앞에 지금 4번이나 실패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굉장히 지금 뚫기 어려운 저항이라는 거죠. 시간을 오래 끌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뚫게 되면 며칠 만에 나가는 거면 1, 2, 3, 4, 5, 6, 7, 8, 9, 9일 만에 돌파 시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못 뚫으면 또 열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봉 내일 아침 9시 확인해야 될 거 89,236.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 라는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당장의 미션이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라인 깨진 거에 대한 복구 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 주목에서도 얘기했었던 이 메인 하락 추세선 돌파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가까워.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역시 이게 박스의 반이라 그랬으니까 박스의 상단은 여기 이것도 수십 번 알려드렸던 주봉 라인은 93738, 일본 기준으로는 93429나 93749, 그죠? 그 주봉하고 비슷한 그 라인 여기. 그래서 현재 여기 있고, 뚫어야 될 첫 번째 수평선 여기 있고, 뚫어야 될 첫 번째 대각선 여기 있고, 뚫어야 될 두 번째 수평선 여기 있고, 뚫어야 될 두 번째 대각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위에 있는 거 두 개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여기부터 뚫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여기도 못 뚫었으니까 지금 9일째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일봉에 대한 시황 설명도 드렸고요. 보충 설명 좀 드리자면은 어쨌든 간에 뭡니까? 결국 큰 그림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다행히 하락이 멈춰서 이제 이 무서운 하락세 10월달, 11월달 무섭게 떨어지던 하락이 멈춰서 지금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한 달 거의 다 가고 있는데 12월 내내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여준 형태는 박스권입니다. 그죠? 종가 기준으로 박스권이고 꼬리까지 다 포함해서 형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고점이 살짝 내려오고 저점은 또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 삼각형을 그려보자면은 현재까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재 중립 추세 옆으로 가고 있는 한 달째짜리 형태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박스 형태죠. 그 나중에 이 두 개가 섞인 하이브리드, 얘가 곡선형 비정형 삼각수렴, 이거 제가 개발한 이론이죠. 뭐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봐야 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큰 그림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 뭐예요? 큰 그림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조금 올라갔다고 또 여기서 요만큼 조금 떨어졌다고 크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분석 또 차트 트레이딩 기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이 형태 구조라 그러죠. 스트럭처 구조가 신뢰도 있게 발견이 됐으면 그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이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움직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단타만 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넓으면 여기고요. 올라갈 때 좁으면 여기죠. 내려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좁으면 여기고요. 넓으면 여기죠. 일단은 그러니까 저 오늘 요만큼 올랐어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 올랐어요. 중요한 움직임입니까? 큰 그림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건 중요한 움직임이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에 이런 구간을 나가기 전까지의 매매는 짧게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짧게. 그래서 초심자들이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작은 그림보다 큰 그림, 초심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큰 그림은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데일리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느냐 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데일리 분석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라도 일단 넘어야지. 차트는 이거 뭐야, 점프를 하지 않잖아. 위나 아래는 점프하지 않잖아요. 순간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가려면 무조건 이렇게 뚫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가려면 여길 뚫어야 갈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요만큼 올라왔다고 뭐 대단하게 그런 게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또 거래량이라 그랬죠.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거래량이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중립 추세, 저 같은 이제 차점석 전문가가 봤을 때 이런 중립 추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중립 추세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거래량 감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중립 추세가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럼 이게 맞다면 거래량이 쭉쭉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겠죠. 감소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나요? 네, 누가 봐도 감소하고 있죠. 네. 이 이평선도 감소하고 있고, 그죠? 네. 잘 감소하고 있어요. 중립 추세 맞아요. 네. 틀릴 리가 없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 중립 추세가 끝이다. 이제부터는 갈 거다. 이제부터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굵직하게 변동이 나타나려면은 역시 역으로 생각하면 거래량에서 이상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와? 계속 감소하다가 거래량이 왜 이래? 하는 모습이 또 역설적으로 나와줘야 뭐 큰일이 나는가 보구나. 크게 움직일라나 보구나. 출발하나 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까? 좆도 없죠. 네, 아직까진 쥐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잘 해주시면서 또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죠? 그렇다고 또 너무 뒤처지지 말고 잘 체크해 주시면서 따라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 줄 요약은 뭐예요? 아직은 아니다 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 자, 한 단계 더 작은 8시간 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시간 봉입니다. 8시간 봉에서는 어제 알려드렸던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당장 봐야 되는 요거, 두 번째는 요거.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저항 라인은 오늘 아침에 뚫었죠? 오늘 아침에 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죠? 두 번째 캔들은 이거 뚫고 나서 올라갔고, 이제 세 번째 캔들, 지금 좀 이따가 새벽 1시에 마감하는 캔들이 다음 저항 라인. 여기서도 막히고 여기서도 막혔던, 그죠? 박스의 8시간 기준 중간 라인, 그죠? 거기를 돌파 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3분 뒤에 마감이고요. 현재 위에 있어요. 자, 요거를 지금처럼 위로 살짝 올라와서 뚫어서 마감하는 건 좋은 움직임입니다. 중단기적으로. 이거 뚫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지가 돼야 될 거고요. 아까 일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감 전에 다시 쭉 빠져서 밑으로 이렇게 마감하면 안 되고, 일봉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내일 아침 일봉 확인하기 전에 중간 점검 느낌이 될 겁니다. 이걸 뚫어서 마감하게 되면 내일 아침 일봉도 잘 마감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50분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8시간 봉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 그림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 그림이기 때문에 이 메인 추세선이랑 여기까지가 지금 중요한 구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대충 얼마나 했어? 93,000, 94,000이라고 했잖아, 그죠? 예. 결국 중기적인 최종 목표는 여기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도 못 들어오면 이 안에서 계속 놀겠으니까 그렇게 용도가 되는 거고, 그죠? 필요 충분 조건 아시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런 느낌으로 여기 뚫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여기도 못 들어오면 짓불도 못 든다, 그런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좀 올라서면은 좀 여기까지 열리고 여기서 다시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요만큼 먹을 폭이 또 생길 수 있겠고요. 이런 것도 다 단타 폭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 선물 매매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 돌파 여부는 좀 굵직한 큰 매매 원하시면 여기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물론 좋아하시면 안 돼. 이거 몇 번을 당해놓고 또 당하시면 안 되죠, 그죠? 이게 갔어? 못 갔죠. 갔어? 못 갔죠. 갔어? 못 갔죠. 갔어? 못 갔죠. 그죠? 이거 갔어? 또 못 갔죠. 예. 11월, 12월 내내 이러고 있는데 또 이제 허접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예, 딱 기준 잡아놓고 와리가리 하는 거 흔들리지 말고 딱 이렇게 해야죠. 아시겠죠? 자, 다음은 4시간 봉이고, 4시간 봉은 예고편이죠. 8시간 봉에서 보는 바로 그 라인 8987이 라인을 먼저 마감했죠. 저녁 9시에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간 봉 일봉은 내일 아침 9시, 8시간 봉은 좀 이따 새벽 1시, 4시간 봉은 오후 5시나 저기 아까 오후 9시 이제 먼저 마감했는데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4시간 봉이 먼저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현재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1시 마감도 잘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이어지면 내일 아침 9시 마감도 잘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9만 위로 아까 주요 저항선인 9394까지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단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새벽 1시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주말 이틀 동안 행보하다가 월요일 돼서 변동 나오는 거는 뭐 국룰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또 역시 어제 잡아드린 기준, 이런 다오이런 관점, 기울기 관점에 따라서 고점 내려오는 부분, 이런 부분 돌파 신호가 중요하다. 넘고 올랐고요, 그죠? 저점도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돌파 신호가 중요하다, 그죠? 못 넘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 되게 쉽잖아요. 그게 기본 원리 가지고 제대로 응용만 하면은 생각보다 쉬워요. 예.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느낌대로, 아니면 뭐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다 도박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돈이 날아가는 거고, 제대로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공부할 내용이 많지도 않으니까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에서도
굵직한 비트코인의 상승장 내지는 비트코인의 어떤 찐 반등 이런 것들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예, 그런 부분 중에서 가장 이제 식별을 하기 편하고 또 굵직한 부분이 비트코인과의 동반 상승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크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 8시간 봉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위에가 도미노스 밑에가 비트코인. 굵직한 추세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디테일하게 모양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조금씩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건 뭐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딱 하고 눈깔이 있으면은 보이잖아. 딱 내려왔어. 근데 딱 봐도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움직임에서 제일 낮은 거, 그 제일 높은 거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이게 어렵냐? 이렇게 해서 보면 아주 초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원칙에 아주 충실한 초보단에서는 가장 좋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못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그죠?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에서 쫙 가면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다. 근데 이제 더 고급적인 이론을 보려면 좀 더 이제 이론에 따라서 좀 더 좁혀서 봐가지고 더 타점을 땡기는 게 타점을 땡길수록 좋잖아. 타점 땡길수록 타점이 빨라지고 또 먹을 폭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더 고수의 영역이라고 나중에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좁히는 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거 일자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이렇게 봤을 때 이 밖으로 이제 안 나가면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기본적인 건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차트는 아까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 중간 라인 넣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거는 소소한 거고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아직 별일 아니라고 했고 도미넌스도 그렇게 봤을 때 뭐 큰 별일이 있겠느냐. 최근 도미넌스 움직임은 여기 꼬리가 너무 길고 종가 이 정도. 그죠? 그리고 여기 여기 너무 멀다면은 최근에 가장 낮았던 자리 요정 자리. 그죠? 그 좀 더 좁혀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급진적인 움직임들이 좀 높다고 한다면 그 전 평균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기준을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도미넌스도 역시 뭔가 원칙적으로 보는 좁은 틀, 뭐 이건 넓은 틀은 얘기도 할 것 없지. 좁은 틀도 아직은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현하게 뭔가 변동이 나온다고 할 수가 아직은 없고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역시 도미넌스를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아, 뭔가 시원하게 뭔가 좀 새로운 국면, 새로운 변동, 뭐 어떤 출발,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어쨌든 슬슬 올라가고 있잖아. 이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뚫고 하면은 이제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니야.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당장은 그 안에 있고 아직은 오늘 하루 이틀 움직임은 일단 굉장히 작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당장 방향은 상방이니까 약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경거망동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죠. 풀매수 할까요? 뭐 다 살까요? 지금 물 타려고 기대해놨는데 지금 뭐 오지게 물 탈까요?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상 매매 관점에서 결국은 큰 상승 하락장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고 상승 다시 올 가능성은 뭐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뭐 떨어지면 다시 손절하고 이렇게 저기 리스크 관리하면 되고 그런 어쨌든 예상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 그건 예상 매매적인 관점이고 지금 확인 매매적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뚫었냐 안 뚫었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확인 매매 관점에서는 아직 뭔가 풀 매수할 상황이 안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차트적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마디, 이런 굵직굵직한 마디를 뚫는 게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어렵지 않고 이게 정석이에요. 별로 안 어려워 보이죠? 별거 아니잖아, 그죠? 별거 아니라서 초심자분들은 무시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이고 이게 정석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 대단하지 않아 보여서 무시해서 안 하는 건지 내가 여러분들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안 하니까 돈을 못 벌고 쳐 몰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세요, 이걸. 어렵지도 않은 거. 자, 다음은 미장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장 차트 가기 전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 얼마인지 8만 9만 미터 다시 내려왔습니다. 89,700, 800 살짝 밀려 있고 이 정도 밀리는 건 괜찮아요. 89,782, 872가 기준이니까 아직 위에 밑으로 내려왔네. 살짝 간당간당하네요. 새벽 1시까지 40분 남았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미장 차트입니다. 미장 차트 위에 두 개가 S&P 500, 가운데가 나스닥, 맨 밑에가 비트코인 차트고 1시간 봉이고요. 네. 미장 차트는 오늘 지난주 말 전까지 좀 떨어졌다가 이제 수요일까지 좀 떨어졌다가 목요일 금요일 쫙쫙 회복했죠. 네, 그리고 나서 주말 쉬고 월요일 움직임 추가 상승했습니다. 짱짱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소소하게 추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산타랠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만한 수준을 간당간당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시원한 상승이라든지 신고가 갱신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산타랠리라는 말을 쓸까 말까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장 차트를 따로 좀 더 널찍널찍하게 보게 되면 자, 요게 S&P 500 차트예요. 자, 신고가 어딨죠?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못 왔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열심히 반등했다가 여기서 다시 빠졌던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왔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이게 최근에 빠졌던 조정폭이에요. 12월 한 10일부터 해서 지금 23일, 22일이니까 뭐 한 2주 가까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한 상황인데 100% 회복했죠. S&P는 100% 회복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신고가 갱신도 할 수도 있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마디짜리는 저항이니까 여기서 다시 또 밀릴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 12월 초에 빠졌던 거 100% 회복하는 상황의 S&P 500이고요. 나스닥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덜 왔습니다. 그죠? 네. 나스닥은 90% 회복했습니다. 역시 정고점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12월 10일 정도부터 같이 빠졌던 12월 초에 같이 빠졌던 그 부분 90% 정도 회복한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길 뚫은 것도 아니고 뭐 여길 뚫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산타랠리다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빠졌다가 반등한 게 산타랠리요? 뚫고 날라가야 산타랠리지 씨부럽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산타랠리라고 얘기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요거 뚫고 쭉쭉 신고가인가요?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산타랠리 소리가 나올 거고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회복세가 좀 나쁘지 않긴 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주요 마디자리는 항상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터치하고 혹은 여기 근처에서 다시 빠지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경험이 많으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뚫고 올라갈 거라고 역시 또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되고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S&P 나스닥 S&P로 돌아가서 좀 더 큰 차트. 일봉. 자, 일봉 정도로 크게 보게 되면은 최근 한 3달 정도 추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략 형태가 잡혀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그래서 좀 3달짜리 큰 박스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중간짜리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를 제때 못 들어오면 다시 또 여기까지 밀리고 여기 터지면서 또 이렇게까지 연초 사태를커녕 이제 강한 조정장으로 진행할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항 돌파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뭔가 도장 찍어주는 느낌일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고가 저항 돌파 되기 전까지는 가겠구만 이렇게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모니터링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스닥도 일봉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은 여기까지 이제 올려 쳐가지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면은 나스닥은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역시 얘도 고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아까 다 비트코인 차트에 설명했잖아. 이런 거 못 들으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간 중요한 라인이 여기 25,000 포인트, 초반 포인트 여기 자리라 그랬는데 차트 움직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짝짝 맞춰가지고 중요하게 이거 잘 쓰다가, 그죠? 여기 큰 변동이 나온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뭐 그 잔파동 이 차트 원리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이 라인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갈 때가 아니라면은, 아직 좀 더 안정화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은 차트에 왔다리 갔다리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갈 수 있는 가능성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걸 넘어서기 전까지는 역시 나스닥도 산타랠리 간다 하고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보는 이유는 얘네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얘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하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게 사실상은 원래는 안 보고 비트코인 차트 자체적으로만 분석해서 어차피 우리는 확인 매매 관점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요한 라인 깨졌고 뭐 어떻게 해서 분석하면 끝나.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 돼. 근데 어쨌든 간에 거시경제와의 관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추가적으로 보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는 거고,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 안 보고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되긴 해요. 근데 또 너무 그렇게 하면은 또 시청률이 안 나와. 지금도 시청률 좆도 없지만 이렇게 하면 더 안 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미장 얘기도 하고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적당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이 코인 방송, 차트 방송이라는 게 참 9년 동안 하면서 저도 이제 건조가 있고 고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독자도 잘 안 늘고 시청자도 없고 이 모양 이 꼴인데, 어쨌든 그래요.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옳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보여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을,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죠? 그게 이제 상충하는 거죠.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초보들의 생각, 돈 못 버는 초보들의 바람, 그죠? 그걸 줘봤자 돈 못 버는 거 뻔히 알고 좆대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거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니들 돈 벌고 필요 없고 그냥 내 구독자 해가지고 저희 가입이나 많이 해줘가지고 나 돈이나 벌게 해줘 라고 여러분들 돈으로 봤으면 편하게 하겠죠. 근데 또 저는 성격이 그렇진 않아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할 거면 또 제대로 도움 되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어쨌든 제 성격이기 때문에 또 초심자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저런 게 아닌데
라고 해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구독자를 늘리고 또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덜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별로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고 귀가 아프고 따갑고 불편하고 아 듣고 나니까 기분 나빠 씨. 이런 얘기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얘기하는 사이에 비트코인은 다시 조금 더 밀려서 89,500까지 밀려 있고요. 현재 시간 12시 28분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분 뒤에 1시 종가 마감이라는 어떤 중간 평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녹화 끊기 전에 어쨌든 월요일이고 또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정보방에 나온 몇 가지 일정이랑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공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번 주 미국 주요 경제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은 월요일 날 별거 없고요. 화요일 날 0시에 미국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겠고 이미 나왔겠네요. 그거 나오고 지금 조금 운봉인가? 뭐 아직 큰 움직임 없는데요.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12월 24일 수요일 날은 미국, 영국 또 유럽은 크리스마스 때문에 조기 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목요일 날은 다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날은 미국, 영국, 유럽, 한국 크리스마스 휴장이고요. 그리고 12월 26일 금요일 날은 별거 없어요. 이때는 영국, 유럽이 휴장인데 뭐 상관없고. 다만 이제 그 요즘 조금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거 말고 일본 건데 일본 금리 인상과 뭐 이런 통화 정책이 엔캐리 등등 관련해가지고 또 미국이 그쪽에 의존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비중이 좀 있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뭐 엔캐리 청산 뭐 예전부터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쌓이면서 이제 일본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냐 하는 뭐 그렇게까지 오바긴 한데 어쨌든 일본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봐야 되냐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도 요즘 조금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자, 그다음에 정보방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좀 거시적인 것 중에 좀 말씀드릴 만한 거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역시 저작권 문제 때문에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말로 들으시면 돼. 자, 비트코인이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죠. 그 유동성을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유명한 차트가 이제 글로벌 M2 차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글로벌 M2 차트하고 관련이 높고 이거를 어느 정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상대로 잘 여태까지처럼 따라간다면은 올 연말에 17만 불을 찍는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9만 불도 안 되고 있죠. 8만까지 꼬라박아가지고 최고점은 12점 몇이었
밖에 안 됐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좀 많이 문제가 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벌 M2를 잘 따라가다가 지금 최근 중에 가장 글로벌 M2랑 거리가 많이 벌어졌대요. 글로벌 M2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막 뭐 이런 모양이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근데 그거에 맞게 비트코인도 잘 따라갔으면 당연히 똑같이 가지 않지. 뭐 이거 좀 모양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따라갔으면은 이게 너무 넓다. 이렇게 따라갔으면은 지금 좀 17만 불 찍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8만 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분석이 나온 거지. 지금 시점에서 이 글로벌 M2 그래프와 비트코인과의 차트의 괴리가 역대급으로 커졌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뭐 정확하게 그림 보여줄 수 없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야. 글로벌 M2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적은 처음이래.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2024년 9월, 그리고 오래 안 됐죠. 2024년 9월에도 이렇게 벌어진 적이 있었다. 굉장히 비트코인이 글로벌 M2보다 부진하게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뒤늦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따라갔다라는 게 이제 작년 가을이었는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다시 따라갈 것이냐라는 어떤 예상과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벌어진 만큼 조만간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 까봐야 아는 거고. 작년에는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크게 올랐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제 코인을 살 때 이제 기본 달러나 뭐 각종 나라 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산 다음에 코인을 사게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한국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원화로 바로 코인을 살 수 있고 하기지만 그건 특이 케이스고 대부분은 자기네 돈 가지고 테더를 먼저 산 다음에 테더 가지고 코인 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 유통량이 점점 늘어나면 사람들이 테더를 많이 필요로 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테더가 필요해? 테더 산 다음에 그걸로 코인 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테더 유통량이 늘어나면은 테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테더 유통량을 많이 발행하는 거고 그건 결국 코인 매수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크게 봤을 때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다시 한번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달 이후 굉장히 주춤했었대요. 그때부터 차트가 꼬라박았죠. 10월, 11월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또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올타임 하이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 최근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최근 2, 3일 동안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거예요. 최근 2, 3일 동안 주요 코인들 중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온 주요 종목을 보게 되면 1등이 솔라나, 2등이 리플, 3등이 지켓이 였다고 하네요. 이건 최근 3일만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공공연하게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고대 고래라는 애가 있어요. 별명이 고대 고래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올해 활동이 막 10년 이상 넘은 애기 때문에 고대 고래라고 부르는데 굵직굵직하게 매수하고 팔고 뭐 좀 트레이딩 하는 애예요. 얘는 쭉 가지고 있는 애는 아니고 사팔사팔 하는 애야. 얘가 좀 실력이 좋아가지고 얘가 움직이면은 대부분 수익을 내고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의 움직임을 좀 주시하면 좀 시장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고대고래라고 하는 애 정부 방에서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지금 또 최근에 최신 정보가 나왔네요. 최근 고대고래가 뭐 하고 있느냐? 이더리움 롱치고 있고요. 비트코인 롱치고 있고요. 솔라나 롱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셋 다 물려 있대요.
셋 다 물려 있대요. 예, 항상 이제 수익권으로 대부분 마감하는 실력 좋은 고래인데 현재까지는 비트롱, 이더롱, 솔라나롱 셋 다 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롱 치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네요, 그렇죠? 이 정도 다른 또 재밌는 정보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녹화는 여기서 끊고 바로 2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질문 받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기 전에 지금 따봉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공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정보도 나누시고 대화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부비배 트레이딩 대회, 부비배 트레이딩 대회 비트겟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공지 읽어보고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상금이 비트겟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상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하단 더보기,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보시고 다양한 공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주세요. 녹화는 여기서 끊겠습니다.